약 드시는 동안 제가 술을 먹어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이 약 자체가 크게 술하고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 언제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단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담 본약국에 근무하고 있는 황유남 노예림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라대요원 환자분들이 저희 약국을 많이 방문을 하세요. 그때마다 저희가 복약 지도를 바쁘면 충분히 못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환자분들한테 약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우선 크게는 먹는 약과 의용약으로 사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먹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약품으로서 두 가지 정도 크게 피나스테라이드하고 두타스테라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약 이름 좀 길죠. 잘라서 피나 두타 이렇게 앞으로는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그 두 가지 약들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탈모에 주로 사용되는 치료제입니다. 사실 저희 모근에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이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리덕테이즈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DHT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모낭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모발이 생산되는 주기를 단축시킴으로써 탈모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타나 피나 같은 약들의 역할은 테스토스테론에서 중간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자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은 탈모 과정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피나스테라이드가 좋으냐 두타스테라이드가 좋으냐 이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작용 기전이나 약 표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두 가지 약물 다 하루에 한 번 하나씩 드시게끔 되어 있고요. 두타의 경우에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구강 안에 있는 점막을 자극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물로 꿀떡 삼키셔야 됩니다.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은 임신 관련해서 제가 아기를 가질 계획이 있는데 먹어도 될까요? 정액이라든가 타액에서는 이 성분들이 검출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되시는 분이 복용하시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단지 여성 같은 경우는 표피를 통해서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가임기 여성은 복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노출돼서 피부로 돼서도 기형아 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절대로 만지거나 복용하셔도 안 되는 거고요. 성욕이 좀 줄어들거나 정자수가 감소되는 그런 거는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울감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이렇게 멍한 거. 간혹 심장이 뻐근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우선 중지하시고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약 드시는 동안 제가 술을 먹어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이 약 자체가 크게 술하고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 언제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단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매일 정해놓고 드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과도한 음주는 가능한 안 하시는 게 나의 소중한 모발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까지 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사실 굉장히 효과도 좋고 안전한 약물인데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하실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전 자체가 모발의 주기를 단축하는 걸 지연시키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모발이 더 많이 빠진다라고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새로운 모발이 올라오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허가사항의 피나 같은 경우는 반드시 3개월 이상을 드셔주셔야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먹는 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외용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요 아이들은 다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을 베이스로 한 뿌리는 외용제인 거고요. 요거는 알파트라디올이라는 성분에 기인한 엘크라넴. 이건 이제 사실 상품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런 거는 조금 머리에서 흘러내지
지 않게 무스 타입으로 조금 돼 있는 거고 얘는 스프레이나 드럽으로 돼 있는데 5%, 3%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요 약들의 작용 기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혈압약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류량이 원활해지겠죠. 그럼 혈류를 통해서 모발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모발 성장이 촉진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발모제로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2%, 3% 제품은 이제 여성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5%는 남성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빠른 효과를 보고 싶은데 저 5%짜리 쓰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많아요. 안 되는 거 아닌데 이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거가 여자분들 간혹 이렇게 흘러내리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부위에 발모를 촉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조심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엘크라넬 이게 알파트라디올인데 약한 여성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탈모와 관련된 작용 기전이 한 2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피나나투테랑 똑같게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션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똑같이 DHT의 효과를 억제시켜서 발모를 하는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이 아로마타제라는 그 효소 제제에 의해서 에스트라디올로 됩니다. 에스트라디올로 되니까 결국은 테스토스테론의 효과를 낮추는 효과를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약을 왜 쓸까? 유일하게 얘는 가임기 여성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말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쓰실 때 보통 이거 뭐 자주 쓰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1번 내지 2번 정도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팁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항상 충분히 모발이 건조된 상태에서 바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머리 감고 막 급해서 먼저 약 바르고 드라이로 팍 하시면 그건 안 되거든요. 또 얘는 사실 끈적임이 덜하고 미녹시딜 대제는 조금 끈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엘크라넬은 아침에, 미녹시딜은 저녁에 이렇게 발라서 조금 더 효과를 보신다는 분도 있고요. 근데 사실 미녹시딜 제제는 저희가 허가받은 사항은 하루에 2번 그리고 4개월 이상 쓰셨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한두 번 하고 그만두시면 사실 크게 효과를 못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공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간단하게 이 정도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약국에도 좋고 또 근처에 있는 약사님들께 여쭤보셔도 충분히 잘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